이 자식들은 결혼할 수 없었던 사이야. 너희들은 가정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어쩌면 그냥 게임 속에 들어가서 히로인들하고 행복하게 살 운명이었어. 자, 그러면 이번 화의 주제는 바로 악당은 살고 싶다입니다. 와. 진짜. 박살십 2020년도에 연재 시작해가지고 교사 주인공 아카데미물 유행의 선도주자가 됐죠. 람다 추천입니다. 제가 좋아해요. 악당은 살고 싶다의 내용을 설명하자면요. 네. 일단 게임 회사 직원이던 김우진 씨는 자기 회사에서 제작하던 AAA급 게임의 중간 보스였던 데큘레인한테 빙의하게 되는데요. 그 시점이 왠지 전 여친이 의미심장하게 얘기를 나누다가 이 캐릭터 사실 너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방을 떠나고 그러다가 왠지 찌질하게 그 캐릭터한테 특성치를 막 추가를 해줘. 하지만 그거 추가 안 했으면 죽었다고요. 맞아. 그래서 그때 그 추가한 먼치킨적인 그 설정들이 나를 살렸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둬야 돼요. 언제 어디서 빙의 당할지 모른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웹소를 읽어야 되는 것인가? 근데 어쨌든 데큘레인이 이제 시작할 때 그래가지고 먼치킨 보너스를 받고 시작을 하긴 했어요. 했죠. 하지만 이제 단점이 있다면은 그 원작 캐릭터의 단점도 동시에 이식을 받습니다. 하지만 말을 간지나게 할 수 있게 됐어요. 뭔 말? 대충 말해도 좀 멋있게 바꿔줘. 대충 말해도 멋있어지고 왠지 귀족적이고 재수가 없어. 싸가지가 없는 쪽이 멋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데큘레인에게 먹히진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캐릭터를 무너뜨리진 않지만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자신을 단련하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합니다. 네. 하지만 그건 초반의 목적이고 네. 나중 가면은 그냥 히로인들을 구한다. 네. 그리고 히로인들과 뭔가 부회, 집착, 피폐 찍는다. 아니 빙의한 사람이 둘이 있잖아요. 데큘레인이랑 리아랑. 그쵸. 근데 리아는 되게- 집에 갈 생각을 한번 했어. 집 쪽으로 가는 플롯이 되게 이야기에 준비되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사라졌어요. 분명히 시작할 때는 자 집에 가는 길입니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냥 희생, 세계를 위약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하지만 재밌었죠? 재미는 있는데 어떻게 될 거냐고. 집에 간다는 얘기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진짜 집에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쵸,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확실히 악살십이 그 큘레인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초반에 굉장히 매력 있긴 했던 것 같아요. 마법 쓰는 게 좋았어. 마법 강의하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좀 능력이 특이하잖아요. 네네. 근데 나중 가면은 좀 털인 능력을 되게 만능으로 쓴 느낌이랄까. 그냥 철인이 아니고 그냥 이 세계의 모든 죄와 부족함을 제가 안겠습니다. 이러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적인 태도로 바뀌어요. 좀 싸가지 없는 예수. 하지만 나는 얘가 거대 마법을 펑펑 쓰면서 먼치킨을 했으면 좋겠지. 모든 것을 제가 끌어안고 갑니다. 이게 아니었단 말이야. 하지만 다들 후반쯤 가면은 모든 죄와 악덕을 내가 다 끌어안고 희생해서 막 세상을 바꾸고 구하고 히로인들 다 구해주고 그러겠다. 그런 느낌 되지 않아? 그쵸. 그렇긴 하긴 하는데 퍼포먼스를 보이란 말이야. 후반부에 골골거려가면서도 그냥 활약은 안 하고 그냥 폰만 잡아. 하지만 전 그 폼이 좋아요. 가루가 되어서 갈려가면서도 끝까지 널 구하겠다. 그런 게 멋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작가가 타닥타닥 주인공이 이렇게 고생해서 히로인들을 구해서 히로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고생 시키는 거지만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얘가 고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구르면 어쩔 수 없네. 그냥 너 해라. 가져라. 인정 싶을 정도의 고생? 저도 맞아. 그건 인정하고 그게 맛있긴 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 순간 나도 그냥 데큘레이님 저도 데려가세요 이러면서 이제 나도 발밑에 매달렸을 거야. 근데 이 소설에서 히로인들이 속성은 있는데 역할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약간 라노벨 표지에 들어가는 히로인 아니면은 애니메이션 극장판에 나오는 타이틀 히로인 같은 거니까 아무튼 여자애는 등장해야 되고 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계속 새로운 여자애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새로운 여자애들이 뭐가 없어. 얄팍해. 2D야 그냥. 좀 약간 애들이 다들 다르게 생겼는데 다들 데큘레인의 되게 타임루프를 반복하는 희생으로 반한 다음에 갑자기 막 오해를 하고 서로 피폐한 갈등이 생기고 그런 거에 반복이긴 하죠. 원툴이야 그냥 여자애들이. 하지만 그 원툴이 전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나 많은 히로인이 나오는데 전부 이 히로인들이 처음에 당신의 방법을 인정할 수 없어. 하지만 그 목적만은 인정해.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대화하지 않고 서로 골마가면서 단절, 오해, 극단적이 되어가는 감정 이러다가 서로 끄덕 하더니 갑자기 서로 이해를 해.
약간 작가님 취향이신 것 같아요. 스톡 김치찌개를 말아주시고 계세요. 그래, 김치찌개 100그릇 끓일 수 있지. 하지만 가게에 김치찌개만 나오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아, 김치 전문점일 수 있죠. 아니, 치즈 김치라면서요. 치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집 김치 맛이 괜찮단 말이야. 아, 그건 인정이야.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유아라 어쩔 거예요, 유아라. 유월화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안 좋아. 왜요? 아니 되게 처음에 중요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왕 게임 속까지 따라 들어왔는데 그러면 뭔가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들이 댓글로 유월화 뭔데 싫다 꺼져 이러니까 점점 비중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자기 혼자 데큘레인과 서로 관계없이 잘 사는 그럴 거면 왜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유아라가 전 여친이니까 사실 친근함이라든지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압도적인 그 유리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 압도적인 유리함 중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어. 근데 자기 길을 딱히 저벅저벅 하지도 않았어. 마치 그 달처럼 데큘레인 곁을 궤도에 따라 돌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약간 주인공의 위치를 위협할 만한 뭔가 있었잖아요. 똑같이 게임 속으로 들어와 뭔가 득점도 있었고 하니까 독자들이 좀 경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네. 주인공 활약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개꼬운데? 근데 나한테 유리한 활약을 하면은 또 괜찮단 말이야. 그렇죠? 나한테 근데- 우호적인 최강자? 그럼 오케이야. 근데 최강자인 것도 안 보여줘. 아무래도 갑자기 전 여친이 최강자가 되면 좀 이상하니까. 아, 저 우진이랑 아라랑 헤어진 이후 나오는 화에서 진짜 개빡쳤잖아요. 나 너무 화가 났어, 그때. 너희들 왜 헤어진지 이야기도 안 하고 헤어졌니?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거였어요? 그냥 유아라가 우진이는 가족이 필요한데 나는 우진이한테 가족을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우리 헤어지자. 그냥 고양이나 강아지 한 마리 주워오면 안 돼? 입양도 있다고, 입양도! 정상 가족에 대한 열망이 사회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하루 이틀 사귄 것도 아니잖아, 얘네가. 그동안 가족 계획에 대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 이 자식들은 결혼할 수 없었던 사이야. 너희들은 가정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어쩌면 그냥 게임 속에 들어가서 히로인들하고 행복하게 살 운명이었어. 아, 연애가 굉장히 후반부에는 사실 로판 아니냐 싶을 정도로 그 굉장히 캐릭터 간의 드라마가 중요한 플롯이란 말이죠. 쇼 로맨스가 제일 중요해지죠. 근데 이 중에서 한 명도 대화로 푸는 새끼가 없어. 아니 대화로 풀면 재미없잖아. 좀 더 오해가 얘기가 빙빙 꼬이고 한 놈쯤은 대화로 아니, 하란 말이야, 얘들아, 한 놈쯤은. 얘기하면은 하루 만에 풀릴 거를 진짜 언제까지 끌 거야 하면서 보게 되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히로인이 많아지면은 어느 순간 이게 하나로 딱 정하는 순간 나머지 사람들이 에잇 하고 탈주를 하잖아요. 맞아 그거 불쌍해.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 선택은 엔딩에 가서 해야 된단 말이야. 작가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영원한 간보기를 해야 돼요. 불쌍해. 근데 이 영원한 간보기 단계에서 저는 확고한 기준이 있단 말이죠. 뭐죠? 턴제 RPG로 설명을 하자면은 현재 RPG. 네. 이번 턴에 행동을 해야 돼요. 공격을 하든지 방어를 하든지 아니면은 아이템을 쓰든지 이 아이템이 좀 쓸모가 없어가지고 나한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어. 근데 하여튼 행동은 해야 돼. 뭔가는 해야 된다. 근데 후반부에 너무 많은 캐릭터들이 턴을 넘긴다. 이걸로 끝났단 말이야. 그랬나요? 유의미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뭔가 애들이 계속 그때 그 갈등을 끈다는 느낌이 있었죠. TRPG 마스터였으면은 저는 이렇게 플레이어한테 의도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이 행동을 의도요? 하시는 의도가 뭐였나요? 저는 계속 오해하고 서로 괴로워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난 턴에도 오해하고 괴로워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맛있었죠? 그럼 다음 메인 에피소드 플롯 돌아올 때까지 계속 행동을 미룬다 상태인가요? 네, 계속 오해할 겁니다. 하지만 후반부 좀 심하긴 했어. 아니 율리 우리 여태 율리 얘기 꺼내지도 않았어. 율리는 진짜? 어떻게 됐다? 묻혔어 지금. 아니 그 애증 막 집착 피폐 이런 걸 막 쌓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해소가 대충 됐어. 데큘레인이 오해로 율리를 이렇게 낫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이 아이 그래도 율리도 알아야 돼 이러면서 갑자기 말을 해줬잖아요. 그럼 데큘레인은 여기서 화가 나야 돼. 개빡쳐야 돼요. 근데 갑자기 데큘레인이 그냥 그래 끄덕 율리가 끄덕 이러고서 그냥 갔어. 잠깐만 얘들아 여기 방금 클라이막스였어. 알고 있어? 결국 중요한 건 그동안 엄청나게 오해지게를 먹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때 그릇도 안 비웠단 말이야 얘네들이. 아, 설거지는 남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더니 갑자기 여태까지 쌓아온 것들에 꿀만 취한 각성 윤리가 나왔어. 아, 근데 거기서 약간 좀 그랬던 게 아마 거기서 이프린이 뭔가 각성하지 않았어요? 이프린이 각성했죠. 좀 더 본인 에피로 뭔가 더 보여줄 줄 알았어. 그치. 약간 페르소나에서 진 각성 이런 거 하려면은 개인 스토리 엔딩을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게 있을 줄 알았어. 너무 허무하잖아요. 뭐 그래도 맛있었어요. 그쵸? 맛있었단 말 몇 번 하는 거야. 정말 맛있었다. 아무튼 중간중간에 좀 불만인 부분이 있긴 해도 굉장히 입맛에 맞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 길게 살아남는 작품은 언제나 강렬하게 좋고 강렬하게 실망시킨 작품이에요. 그쵸? 강렬하게 무난한 좋은데 그냥 그때 재밌었다 하고 잊어버리니까 진짜 좋고 좀 무난하게 완성되어 나를- 있는 건 잊어버려. 나를 열내게 하는 작품이 열불나게 하는 작품이 왜? 하지만 이 부분 정말 좋다. 하지만 왜? 사람들이 왜 아직도 퍼스트 건담의 샤 얘기를 하겠어요. 그 카리스마가 바래지 않고 영원한 건 아직도 샤 이야기를 시작하면 벌떡 일어나서 화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야. 아무튼 그러면 강렬하게 좋았던 점 뭔가요? 강렬하게 좋았던 점은 몇 번이고 얘기했듯이 시간여행, 타임루프 음. 이런 거를 끈질기게 계속 말아준다. 끈질기게. 여기만큼 한 번에 많이 주는 집이 없었어요. 계속 솔직히 거의 모든 에피소드가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았나요?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타임루프를 좋아한다. 그리고 왜 좋냐면은 보통의 주인공이 할 수 있는 고난 이런 거는 그냥 시간성 하나뿐이니까 힘들었어 하면 지난 거잖아요. 끝. 그쵸. 근데 타임루프가 있으면은 한 시간선에 중복해서 계속 고생이 겹겹이 쌓일 수 있어요. 시간이 조금만 지났는데 그 사이에 엄청 두껍게 고생이 엄마 손파이처럼 겹겹이 쌓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진짜 효율적이다. 주변 사람들 보기엔 시간 얼마 안 지났는데 혼자서 막 다 빠그러져서 온 거야. 너무 편해. 너무 좋아. 주인공 빠개기 머신. 잠깐만요. 지금 엄청나게 람다 캐릭터가 깨지고 있는데 안돼, 사라지고 있어. 시간선에 안돼. 되지 않는 말을 너무 많이 해버렸나봐요. 안녕 포라 언니. 이만 가볼게.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구나. 안돼, 그동안 즐거웠어.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내 더듬이가 사라지고 있잖아. 와우. 하트 모양이 보인다. 건강합니다. 하트 모양이 뿌리만 남았다. 살짝 위험 상태입니다. 하트 모양이 사라졌다. 그러면 원래 세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돌아올 가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할까요? 네, 좋아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시간 여행자의 빠그라짐. 아, 웃겨. 그렇게 축약하니까 좀 웃기네. 이프린이 그런 식으로 마모되는 건 좋았어요. 좋았죠? 근데 이 자식이 굉장히 긴 시간을 살았으면서 그 빠그라짐에서 사랑만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단언하는 게 약간 저희 심사에는 안 맞았어요. 뭐라고, 그 점이 좋은 건데. 뭐라고 좀 빠그라지란 말이에요. 시간 앞에서. 그 수많은 고생, 수많은 시간, 인간의 정신으로 버틸 수 없는 그 수없이 오랜 시간을 지나서도 그 먼지가 된 정신에서도 남아있는 것이 사랑이란 것이 좋은 거라고요. 그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힘들잖아. 약간 너덜해진 사랑이 좋아요. 이럴 수가. 약간 너덜너덜해진 사랑. 너덜너덜. 그래서 사랑 그 시간의 세월이 느껴지지만 결국은 남아있는 사랑이다. 약간 그 느낌이 좋아요. 저는 약간 다 구워져서 다 제가 됐는데 거기에 사랑만 도자기가 돼서 남아있는가. 좋긴 하다. 그게 좋은 거죠. 하지만 이 작품에는 모든 사람의 테큘레이드를 향한 사랑이 영원했단 말이야. 모든 도자기였어. 100개의 도자기 엔딩이었다고요. 짠, 난 도자기가 좋으니까. 아, 하트 돌아왔어. 돌아왔어. 와! 모두의 응원으로 건강해졌어. 하여튼 시간 여행자가 있고 테큘레이드에 대한 마음들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겐치다. 겐치다. 겐치는 어쩔 수 없죠. 마음에 안 들 수. 근데 마음에 안 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 난 다들 좋아할 줄 알았구나. 별로일 수도 있구나. 근데 그거는 사실 저는 메인 플롯이 사라진 거에 대한 불만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사랑 이야기가 메인 플롯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그래. 근데 뭔가 메인 플롯이면은 선이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미연시에서 이벤트 컷신 모음 페이지 같은? 저는 그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라이트노벨 단권 모음인 아니면 극장판 모음? 근데 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권마다 에피소드가 분리돼서 이거는 이프린이 메인 히로인인 뭐 도서관 편 이렇게 딱 나뉜 게 좋아요. 이것도 또 취향이 갈리네.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불호다, 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겐치입니다. 전 그 철저하게 분리된 점이 좋았는데. 왜냐면은 딱 2편만 읽어도 뭔가 완성된 얘기를 하나 재밌었다 하고 나가서 팝콘통 버리고 돌아갈 수 있는 느낌이. 맞아. 근데 그게 맞기는 해요. 그걸 지키는 게 흥행을 하긴 하는 것 같아.
전 그런 거 좋아해요. 야, 하지만 데큘레인이 집에 가는 걸 갑자기 잊어버린 건 좀 너무했어. 언급도 안 한 건 너무했어. 아니 저는 마지막에 그 현실 세계 쪽 얘기가 뭔가 얘기를 해줄 줄 알았거든요. 문을 닫아줄 줄 알았어. 결론을 지어줄 줄 알았는데 그냥 쓱 문을 닫을랑 말랑 하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이게 뭐지? 그 뭔가 레인 씨였나? 그 사람이 막 온다고 막 의미심장하게 말하더니 그냥 끝나버렸어. 맞아, 안 왔어. 아니 뭔가 더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기획자가 그냥 대단한 걸 하고 싶었는데 그 시간과 현실의 한계로 이거는 포기합시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가져갈 순 없잖아요 하고 타협한 느낌? 하지만 아주 조금의 설명만 줬어도 조금 만족했을 텐데. 약간 이걸로도 조금의 설명은 됐다고 생각하신 거겠죠. 그쵸. 하지만 그 황제 동생이었나? 그걸로 약간 설명해주긴 했는데 부족했어. 더 설명해줘요. 더 닫아줘. 하지만 그 마지막에 데큘레인 시간선 잘라서 결국 해피엔딩 주는 건 전 좋았어요. 예. 약간 시간여행 같은 얘기에서 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 몇 번 봐도 좋아. 시간여행물에서는 꼭 그 외전이 나와야 돼. 약간 반월당에서도 이런 편이 있었고 일시왕자 외전도 이런 거였잖아요. 그쵸. 왜 이렇게 몇 번을 받아줬지? 그럼 크법사에서도 고기수에게 이것을 줘야 된다? 아무튼 네네.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에게도 위안이 있었어. 위안이란다. 그냥 행복이 있었어. 그런 게 좋았다. 그런 소소함이 있군요. 그렇지만 너무 데큘레인 씨의 시간선 너무 조각조각 잘라서 너무 알뜰하게 썼어. 이렇게까지? 맞아. 완전 아껴 쓰셨어요. 본인 혼자 내구도가 없어. 맞아. 몇 년 있어도 계속 오래 가시네요. 굉장해. 근데 저는 데큘레인 씨가 계속 데큘레인 씨로 영원히 살아가게 된 게 너무 저는 김우진 씨가 좋았단 말이에요. 맞아. 또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었던 김우진 씨 어떻게 된 거냐고. 김우진 씨가 비록 썸남하곤 절대 하고 좀 찌질하게 굴긴 했지만 사람은 착해요. 사람은 하지만 찌질했어요. 하지만 찌질했죠? 찌질하긴 했지만 좋은 오빠였죠? 솔직히 그 여동생 에피가 너무 좋았어서 그래서 그렇게 상냥할 수 있었던 김우진 씨가 계속 그 까칠이 데큘레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조금 슬펐다. 이건 진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각자의 캠치가 이렇게나 다릅니다. 하지만 상냥한 게 좋잖아요. 그쵸.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상냥한 게 좋잖아요.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상냥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여동생한테 상냥하다고 생각했어요. 상냥해야 돼. 람다는 상냥한 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보통 사람이면 상냥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겐치죠? 그런데 다들 상냥한 걸 좋아할 거야. 맨날 웃게 해줘도 울게 하는 놈한테 가잖아. 엔딩 왜 이래요? 약간 로판에서 서브남을 밀게 되는. 근데 그거는 상냥한 걸 좋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나 왜 자꾸 배신당하는 거지? 왜 내가 믿는 애는 최종적으로 가버리는 거지? 그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람다가 말할 수 있는 악살십의 추천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추천 포인트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타임루프로 주인공 개고생해서 히로인들의 마음을 얻는 거 그게 재밌고요. 그리고 일단 주인공이 또 멋있어. 주인공 멋있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저는 마법의 설정이 좋았어요. 마법 설정이 견고하고 그 나름의 논리가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게 좋았어요. 처음에 그 수업할 때 좀 괜찮은데? 맞죠? 첫인상부터. 하지만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호불호가 갈린다. 하지만 그 불호인 점이 누군가한테는 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히트를 쳤죠. 저는 그렇게 막대 계속하고 피폐 구질구질 그런 거 좀 덜 하면 안 되나 싶었지만 이걸 엄청 좋아한다면 우와 내가 엄청 좋아하는 후에 피폐가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그만! 저는 약간 좋았지만 역시 좀 많았다. 이런 게 좋아요. 약간 내가 좋아하는 걸 넣을래.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조절은 했지만 약간 조절에 실패한 그 정도가 좋아요. 이것 때문에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뭐 약간 그런 삐쭉 소설이 좋달까. 어쨌든 악살십은 굉장히 히트했죠? 히트했죠? 네. 쩔었죠.
교사 주인공 아카데미물 유행에 선둬주자. 솔직히 소액으로 이미 아카데미물 붐을 일으켰는데 악살식으로 한 번 더 쾅 했으니까 아카데미물 유행을 선도를 했네요, 계속. 그랬죠. 지금도 아카데미물 쓰고 계시고요. 학교를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계속 타임루프 김치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난 나의 악살식이 제일 좋았어요. 좋아요. 이건 비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악살십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아요. 악살십. 제가 격렬하게 불호했지만 사실은 그만큼 흡입력이 있는 것도 분명한 작품. 세상에 60억 명의 독자가 있으면 취향도 60억 개가 있겠죠. 단 한 사람의 취향만이라도 확고하게 맞춰준 소설이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악살십은 분명히 한 사람 이상을 기쁘게 해준 소설이고요. 그럼 오늘의 악살십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